안녕하세요. 팜스코에서 양돈 PM을 맡고 있는 정영철입니다. 그 양돈 업계에서 일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좀 설명. 사실 제가 대학을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옛날 명칭으로 정식 명칭으로는 축산학과죠. 졸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또 선배님들도 이 사료업계, 축산업계에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료회사 쪽으로 축산업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보통 지금 사람들이 되게 사료 마케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사료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 사료 쪽에서 축산에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흔히들 이제 홍보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료 쪽은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양돈 농가에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양돈 농가에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걸 또 이제 여러 지역 부장들, 영업사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고객하고 소통하고 현장의 성적을 진짜로 설계한 사료가 현장에서 성적으로 나타나게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게끔 만드는 역할, 이것이 이제 사료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너무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출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잘 못 보시거든요. 그 유튜브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원래 카메라를 잘 봐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거 농담입니다. 나중에 쓰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이제 쟤 뭐야, 너무 잘난 척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실 마케팅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제 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똑같은 일이라서 뭐 그게 그렇게 특별히 저한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까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매체로 농장 사장님들하고 고객들하고 소통해야지라는 욕심은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걱정이 많이 돼서 조심조심하고 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SF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좀 이건 좀 긴급하다, 수의사가 아니고 약간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전파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앞뒤 안 가리고 저희 사무실 창고 한켠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놓고 처음에 이제 ASF는 이런 질병이니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날은 그러면 뭐 대본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제대로 준비 못하고 이렇게 막 많이 처음에 시작하셨겠네요. 예, 처음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놓고 그거 보여드리면서 평소에 이제 발표하듯이 발표하는 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담는 것, 이걸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한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얼토당토하는 자신감이 들었고, 그런 자신감이 들고 나니까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퀄리티 있게 좋은 품질로 만들어보자라는 욕심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그렇게 힘든 일은 딱히 없으시나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영상물을 만들어서 한돈 농가한테 좀 도움이 되고 가치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꾸준하게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작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 꾸준히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어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양돈 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에 현재 양돈 업계의 트렌드 이런 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너무 어려운 시기고 무거운 주제여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업계 평균적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때문에 양돈 사료 가격이 160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사태가 나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료 회사들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원가 압박 때문에 사료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생산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팜스코 사료 자랑이라기보다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가가 올라가고 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쉽게 하기 쉬운 선택이 당장의 사료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좀 스펙이 떨어지는, 영양적 가치가 떨어지는 저가형 사료를 선택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당장의 사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곡물가가 올라가고 사료값이 올라갈수록 사료 킬로그램당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가 사료값 가격이 올라갔을 때야말로 사료 요구율까지 감안해서 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를 가공하면 사료 요구율이 좋아지고 두당 사료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해서 젖돈 육성돈 단계에서 사료를 가공해서 쓰는 것은 양돈 선진국, 산업형, 기업형 양돈을 하는 나라라면 모든 나라가 다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팜스코는 젖돈 육성돈 단계에 대부분 가공 사료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꼭 팜스코 사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곡물가가 높고 사료 요구율 FCR이 중요한 시기에는 가공 사료를 선택하셔서 사료 요구율을 좀 낮추는, 또 가공 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FCR을 정말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검증되어 있고 가장 그런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큰 선에서 대한민국 한돈 산업을 위해서 이 고곡물가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업무 하시는데 크게 힘드시는 건가? 직장인이 어떻게 일이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요. 예, 힘듭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가끔씩이라도 제가 만든 제품, 제가 전달하는 가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농장 성적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 한 번씩 들을 때면은 그런 어려움들 해소되는 느낌 들고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돼지배움터지만 네. 특별히 팜스코 TV와 네. 이런 유튜브를 활용해서 양돈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팜스코 TV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라는 매체의 속성상 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깊은 내용, 아주 실질적인 내용, 아주 구체적인 노하우들보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좀 큰 선에서의 개괄적인 이야기들에 좀 그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농장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배움터로 돼지 배움터나 저희 팜스코 TV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한 그 정보 사이트가 많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또한 그런 역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돼지 배움터와 저희 팜스코 TV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